안녕하세요. 진아쌤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제 촬영 영상 구독자도 생기고 조회수도 있는 걸 보니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10명도 채 되지 않는 조회수와 구독자지만 선생님들의 응원이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이야기 많이 만들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며칠 동안 일에 대한 이야기 하기도 전에 벌써 녹초가 되셨죠. 저도 화요일, 수요일에 수업이 많고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이 몰리다 보니까 정말로 힘든 이틀을 지냈고 목요일에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었어요. 게다가 지금 선생님들 시험 기간이시죠? 네, 저도 중학생들 시험이 어제 첫날이었어요. 첫 학교 첫날 시험이어서 긴장도 됐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갖기는 하네요. 선생님들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믿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 다 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직업을 찾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새로운 직업을 찾고 싶다라고 계획하고 계신 선생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고, 그리고 원하는 내 돈의 가치 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내 기준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나의 기준과 부합하는지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보람을 찾는 일, 그리고 그러면서 돈도 되는 일, 저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방 일도 그런 이유에서 시작했어요. 게다가 저는 이 공부방을 시작할 당시에 아이가 6살이었거든요. 그래서 5살 때부터 생각을 하다가 6살 때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올해로 꽉 찬 14년을 맞이했답니다. 아이도 올해로 고3이 되었고, 그리고 저도 아이와 같이 고3이에요. 아이가 5살일 때는 저도 5살이었던 것 같더니만 고3 19이 되니까 저도 곧 어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 심정으로, 그리고 오랜 기간, 길지 않은 기간이죠.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선생님들하고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했던 일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 일은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되면 해볼 것 같고요. 제가 공부방 시작한 지 14년 동안 3년차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프랜차이즈 공부방을 하고 있거든요. 본사에 사례 발표도 하고요. 공부방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 공부방을 오픈하시려고 모이신 선생님들을 상대로
공부방에 대한 노하우 전수도 하고, 그리고 또 뭘 하고 있을까요? 아, 맞습니다. 자, 10년 차 본사에서 인문교육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부방 운영하고 그리고 기타 선생님들께 도움되는 것도 하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시스템에 관한 거 3시간짜리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새벽에 일어나서 커피를 하나 내리고 그걸 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전국 선생님들이 모이는 교육장은 제가 공부방 운영하는 지역과 같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가 막히기 전에 빨리 출발해서 3시간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3시간 넘게 강의를 마치고 열심히 공부방으로 달려와서 아이들과 수업을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또 그날이네요. 가서 선생님들께 오히려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고 와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곳에 가면 공부방 입소하기 전에 설렜던 마음 반, 걱정 반인 선생님들로 얼굴 표정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잠깐 짬을 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제가 공부방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도 예를 들어 드리고 그리고 시스템 활용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 있었던 이야기 선생님들과 나눠보려고요. 지금 코로나와 함께 우리 겪어가고 있잖아요. 공부방마다 주력하는 학교가 있지요. 저도 한 학교가 주력 학교예요. 그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어요. 초등학교는 다니는 친구가 중학교로 가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저희 공부방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형, 누나, 오빠 이렇게 있으면 거의 그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좀 있는 동네입니다. 그만큼 어머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호응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신경을 써서 수업을 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한 달이면 지금도 한두 번씩 코로나 확진자 관련 상황이 발생해요. 저희 지역이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30에서 5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방심할 수 있거나 안심하거나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요. 꼭 얼마 전 일이지요. 얼마 전에 한 학생이 끊자 출근해서 업무를 보거나 개인 일정을 다 본 후에 바쁘게 열심히 점심을 먹고 나면 수업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쯤 이런 문자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느낌 아시죠? 처음엔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지금도 늘 긴장하며 지내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젠 그래도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알고 있고 학부모님 역시도 학원을 안 보내겠다, 불안하다, 무섭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학원을 빠지지 않게 신경 써 주시려고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역시 학원의 대처를 믿고 기다려 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이들을 움직여 주십니다. 지난달에 초, 중 같이 있는 저희 주력 학교에 중학교 한 학생이 확진자가 있었어요. 부모에 의한 확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지 제가
몇 반인지 정확히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첫날에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 다음 날이면 여러 부모님들이 정보력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셔서 다 알게 되긴 하지만요. 그 또한 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저도 서로 조심하는 걸로 그렇게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그럴 때면 일단은 제가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고 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다시 공부방만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이러이러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공부방 교사의 문자를 기다려 주세요 라고요. 그런 후에 중학교에 다니는 형이나 누나 아니면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 가정에만 별도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가족 중에 관련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달라고요. 한 학생은 같은 반에 다니고 있는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는 검사를 받은 상태였고요. 사실은 그걸 바로 알지는 못했어요. 학교는 등교 불가한 상태이고 자가격리로 들어가 있었어요. 미리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가족 사항을 꼼꼼히 미리 알아두면 교사가 선제적인 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경우 저는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누나가 자가격리되어 있는 동안 화상 수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일 동안 아이를 화상 수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연휴였거든요. 추석 연휴. 그래서 2주 정도 자가격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었었죠. 이런 경우 누나는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학원은 가도 좋다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도 저는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이고 공부방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원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카톡에 있는 페이스톡으로 아이와 직접 얼굴을 보며 화상 수업을 했어요. 해당 날짜에 들어야 될 인강을 듣게 지도한 후에 문제를 풀 동안 잠시 기다려주거나 잠시 페이스톡을 중단해 놓고 다시 연결한 후에 답을 불러주고 풀이 과정을 같이 써보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친구가 먼저 이야기하고 제가 답을 이야기해주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숙제로 문제를 냈으면은 그 다음엔 채점을 같이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친구가 훨씬 더 집중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12시 40분 수업이 시작인데 저는 그 친구를 1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2시에 페이스톡을 켜고 같이 수업을 25분에서 30분 정도 했고요. 우리 친구가 그에 잘 따라줬어요. 선생님들마다 노하우가 계시지요.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노하우들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선생님이 약속한 학습을 철저히 관리하는 거예요. 또한 학부모님께 그 사실도 정확하게 세세히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 중에 페이스톡을 했던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학부모님께 전달드리고 오늘 부족했던 부분이나 숙제를 냈던 부분 친구가 알고 있지만 부모님께 다시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는 안심하시고 며칠간의 화상 수업에 도움을 주셨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학부모님과 서로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팬데믹 상황일수록 더욱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새삼 느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공부방에 들어왔을 때 같이 수업을 하면서 그때 부족했던 부분이나 채점이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고 매일매일 4일 동안 못했던 대면 수업을 30분 정도 더 보충해 주면서 더 관리했어요. 어머님께선 제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화상 수업을 하는 거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지금과 같은 시기일수록 위기가 배움의 기회가 된다. 학부모님과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된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어요. 저도 추석 전날 2차 백신을 맞고 14일이 경과된 상태예요. 어떻게든 서둘러 맞으려고 학원 선생님들 특별히 미리 맞춰준다 하였지만 자녀 백신을 어렵게 구해서 자녀 백신을 맞고 그리고 보통 선생님들보다 한 달 정도 일찍 2차 백신까지 완료했더니 그래도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2차 백신을 맞는 이유는 내 건강을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학생들과 접촉을 안 할 수가 없는 아주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제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의 걱정이 안전과 건강이 훨씬 더 걱정됐기 때문이에요. 일단 2차 백신까지 완료하고 나니까 아이들을 대면할 때 훨씬 마음이 편하고 당당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우리 건강을 위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감염 차단을 위해서 2차 백신까지 서둘러 맞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선생님들 몸과 마음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우리 국민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선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